죄송한데 저 기권할게요. 최종 순위 및 패자부활전 발표 도중 돌발 상황. 현역가왕 최초 기권자 발생. 바로 보는 현역가왕 2. 현역가왕 2 본선 3차전 결과. 현역 14명이 확정됐다. 지난 28일 밤 9시 40분 방송된 MBN 개국 30주년 기념 현역가왕 2 9회는 최고 시청률 10.8%. 전국 시청률 10%,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 나선 나머지 현역들의 무대가 담겼다. 특히 본선 3차전 1.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11명의 준결승전 진출자가 확정되는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한강은 한방이 없다는 평을 지우기 위한 의지를 불태운 끝에 노래하며 춤추며로 한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를 완성했다. 트롯계 큰형님 박구윤은 히트곡 작곡가인 아버지가 항상 냉정했지만 본선 1차전 간대요 글쎄 무대를 처음으로 칭찬했다는 남다른 감회를 전했고, 차표 한 장으로 남진에게 가요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해라는 칭찬을 받았다. 김준수는 독감 확진을 받은 후 격리되는 등 경연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했다. 김준수는 환희를 택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무대를 선사했지만 성대가 헐어버린 안 좋은 목 상태로 인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트롯 퍼포머 김중현은 본선 2차전 때 예전에 비해 도끼가 많이 빠졌다라는 말에 자극받았다며 괴로운 술잔으로 목소리와 노래만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뒤집기 한판이 종료된 뒤 현역 20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망의 본선 3차전 최종 순위 발표가 진행됐다. 극적으로 준결승행 막차인 11위를 차지한 에녹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뒤에도 믿기지 않는 듯 얼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결국 1위 나태주, 2위 박서진, 3위 신효, 4위 김수찬, 5위 신승태, 6위 최수호, 7위 환희, 8위 김경민, 9위 재하, 10위 노지훈, 11위 에녹이 준결승 직행을 결정지었다. 이어 진혜성 강문경 박구윤 김중현 송민준 김준수 황민호 한강성미 등 9명의 방출 후보들이 패자부활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김준수가 기권했다. 최종 방출된 김중현, 한강, 송민준, 성리, 박구윤, 황민호는 현역가왕 2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더 성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고, 이들을 떠나보내는 현역들은 물론 마스터들까지 눈물을 펑펑 흘려 눈물바다를 이뤘다. 대망의 준결승에 오른 강문경 김경민 김수찬 김준수 나태주 노지훈 박서진 신승태 신유에녹 재하 진혜성 최수호 환희 등 14명의 현역들이 단 10장인 결승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2. 에녹. 벼랑 끝 생존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11위로 준결승 진출, 현역가왕 2분. 에녹은 지난 28일 방송된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에서 본선 3차전에 임한 결과 최종 순위 11위를 기록하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에녹은 방출 위기에서 극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하며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한층 높였다. 앞서 에녹은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곡 싸움에서 김수찬과 김상배의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 무대를 꾸몄고 19위에 자리하며 방출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어진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서 최성수의 해후 무대로 극찬을 받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에 에녹은 연예인 판정단 총점 360점에서 343점을 받았다. 이후 최종 순위가 발표됐다. 에녹은 마지막 한 자리가 남은 순간까지 진혜성과 단 둘만이 남아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시청자들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그 결과 에녹은 최종 순위 11위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 1위 나태주, 2위 박서진과 함께 현역가왕 2에서의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라운드 19위에서 11위까지 오른 에녹은 진해성과 단 2점 차이로 준결승 희비가 엇갈려 그의 극적인 생존을 더욱 주목하게 했다. 벼랑 끝에서 생존한 에녹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무대에서 내려오며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해 그의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한편 에녹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2을 비롯 LG아트센터 서울, LG SHN에티얼홀에서 상연 중인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아르망 역을 맡아 옥주현, 솔라, 김성식, 윤소호, 최민철, 노윤 등 국내 최고의 실력파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3. 유시민 체포될 뻔 손석희. 농담 홍준표에 웃으면서 할 얘기 아냐 질문들 밤TV. 사회자 손석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토론 중 대구시장 홍준표의 웃음을 지적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기하 질문들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29일 오후 방송된 2025년 첫 번째 질문들은 비상계엄 실패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주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두 사람은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펼쳤다. 홍준표는 내란죄가 야당에서 만든 프레임이라 주장하며 꼭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권남용죄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유시민은 조폭 보스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 질서를 다 무시하고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권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임명했다.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 자기가 임명한 경찰청장과 간부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잡아넣고 재판에 회부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거부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너무 위험하다. 시장님이 정치하는 분으로서 빨리 헌법재판소 심의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출마를 하는 게 좋다고 본다라며 홍준표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를 들은 홍준표는 잘 나가다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난 유 장관을 논리적인 사람으로 좋아하는데 말하는 게 전부 감정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손석희가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묻자 홍준표는 지금 이야기한 건 전부 감정이다.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손석희는 그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라고 하자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비상계엄 포고령을 어떻게 봐야 하나? 라는 토론 주제에 홍준표는 12.31 계엄 발표를 처음 듣고 떠올랐던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저게 계엄 사유가 되나?가 첫째였다. 두 번째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건을 행사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나? 막을 수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방송사에서 생중계했다. 계엄을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딨냐? 어떻게 저런 어설픈 짓을 할까? 어설프게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 한여름밤의 꿈이었다고 잘 수습하라고 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진심으로 성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게 아니다. 결과를 보면 어설퍼 보이는데 어설픈 일이 아니었다라고 반론했다.
그는 포고령이랑은 과거 쿠데타를 했던 사람들은 포고령에 그걸 넣지 않고 국회를 봉쇄했다. 왜냐면 포고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포고령의 위헌적인 내용을 넣지 않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뻔히 위헌적인 걸 알면서도 포고령에 넣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봉쇄를 못한 이유로 외적인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유시민은 진눈깨비가 날려서 35분간 헬기가 못 떴다. 1시간 넘게 헬기 진입이 지체돼서 가까이 있던 시민들이 국회로 와서 막은 것. 만약 눈이 오지 않았고 수방사와 협조 관계가 원활히 되어 있었다면 1시간 일찍 국회 운동장에 내렸을 것. 그럼 정문과 후문을 봉쇄해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둔이 따라지 않아서 실패한 것. 만약 성공했으면 이 토론은 없다. 시장님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천운이 따르고 시민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라고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 반론에 홍준표는 유 작가는 큰일 날 뻔했다라고 웃으며 맞받아쳤다. 이에 유시민은 그래도 저는 1차 체포 명단에 없었대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준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엄을 해도 저렇게 어설프게 할까? 싶어서 해프닝이라고 봤다라고 연신 가볍게 웃어 보였다. 결국 손석희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 옥시 부인 전 전익령 악역 송씨 부인. 찢어 죽여라 하차해라 댓글도 즐겁게 봤죠. 미니 인터뷰. JTBC 드라마 옥시 부인 전의 송씨 부인 역을 연기한 배우 전익령이 악역 연기에 대해 시청자들로부터 받았던 반응 중 인상 깊은 것들을 골랐다. 전익령은 최근 스포츠 경향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작품을 마친 소감과 함께 자신의 연기 인생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전익령은 극중 갖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역을 연기했다. 지금까지 한 역할 중에서도 이른바 성격파로 불리는 악역 느낌의 역할이 많아 그 이미지는 더욱 배가 됐다. 전익령은 인터뷰를 통해 송씨 부인을 연기할 당시 들었던 다양한 피드백을 언급했다. 그는 주변에서도 어쩜 그렇게 못됐냐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말해주기도 했다.